그날 밤 나는 칼을 들고 엄마의 목에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이게 내가 원한 가족의 결말이야. 칼날이 살갗을 스치자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고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새기기로 결심했다. 23인분의 음식이 식어가는 테이블 위에서 나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아빠의 생일, 60번째.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거리에서 나는 세일즈맨으로 변장한 채 가족 모임을 준비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왔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오빠는 그 돈으로 도박에 빠져 가족 재산을 탕진하고 있었다. 그날 나는 그 모든 것을 폭로했다. 아빠, 이게 내 가족이야.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이 무너지는 걸 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나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 내 인생 전체가 녹아들었다. 10년 전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나는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엄마는 재혼을 꿈꾸며 나를 버렸고 오빠는 나를 탓하며 사라졌다. 이제 그들의 생일 파티가 나의 무대가 되었다. 칼은 상징이었다. 진짜 무기는 내 마음속에 쌓인 증오였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부엌에 서서 23인분의 한정식을 준비했다. 3일 내내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 모으고 아빠가 좋아하던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정성 들여 끓였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빠, 이게 내 생일이야. 가족이 모두 모여서 축하할 거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킬 때 빈 테이블만이 나를 비웃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23인분, 그 숫자는 우연이 아니었다. 가족 5명, 친척 10명, 아빠의 옛 동료 8명. 모두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왜 아무도 오지 않은 거지?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 하나 없었다. 오빠의 번호는 꺼져 있었고 엄마는 바빠서 못 갈게라는 짧은 문자를 보낸 후 침묵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차가워지는 음식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피어올랐다. 나는 일어났다. 부엌 선반에서 칼을 꺼냈다. 그 칼은 아빠가 사용하던 거였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불빛을 반사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음식을 포장해 각자의 집으로 보냈다. 하지만 그 안에 내 편지를 넣었다. 아빠의 생일 음식입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편지 속에 나는 그들의 비밀을 적었다. 엄마의 불륜 사진, 오빠의 도박 기록.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3년 동안 나는 그들을 지켜봤다. 그림자처럼. 첫 번째 타겟은 오빠였다. 그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빌라. 나는 밤늦게 문을 두드렸다. 오빠, 생일 선물이야.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연아, 어떻게 여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음식 상자를 건네며 편지를 내밀었다. 읽어봐.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게 될 거야. 오빠의 눈이 커졌다. 편지 속 내용,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오빠의 빚 때문에 아빠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내가 가족을 망쳤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무릎 꿇고 울었다. 미안해, 수연아. 돈만 갚으면.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돈. 그게 아빠의 목숨값이야. 나는 그의 돈 지갑을 빼앗아 불태웠다. 그날 밤 오빠는 경찰에 자수했다. 도박죄로. 뉴스에 나왔다. 강남 사업가
도박으로 파산 가족의 오명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엄마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빠의 친구와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저녁 식사에 끼어들었다. 엄마, 아빠 생일 음식 가져왔어. 테이블 위에 상자를 놓자 그녀의 연인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나는 웃으며 편지를 열었다. 사진이 쏟아졌다. 불륜의 증거. 아빠가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연아, 내가. 어떻게 그녀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배신했잖아. 가족을 팔아넘겼어. 그 연인이 칼을 들고 나를 위협했다. 이 미친년, 하지만 나는 미리 준비했다. 문 밖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 익명 제보로. 그들은 체포되었다. 불륜과 사기. 엄마의 눈빛이 변했다. 너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예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빠는 없어. 이제 내 차례야. 친척들은 더 쉬었다. 각자 집으로 음식을 보내며 편지를 동봉했다. 아빠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너희들. 왜 생일에도 안 왔지? 그 편지 속에 나는 그들의 비밀을 폭로했다. 삼촌의 뇌물, 이모의 사기.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아빠의 유품 속에 있던 노트. 그는 모든 걸 기록해 두었다. 가족을 믿지 마라. 그 노트가 내 무기였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밤에 꿈을 꾸었다. 아빠가 웃으며 말한다. 수연아,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제 23인분의 음식이 모두 사라졌다. 테이블은 텅 비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보았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가족 재산을 되찾는 거, 오빠의 회사, 엄마의 집, 법정에서 싸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나 자신을 직면해야 했다. 이 증오가 나를 삼키고 있으니까.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나는 커피를 끓이며 어제의 기억을 되새겼다. 오빠의 울음소리, 엄마의 절규. 그 소리가 내 귀에 맴돌았다. 이게 끝인가?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은 친척 모임. 아니, 그들의 재판날이었다. 법정으로 가는 길, 서울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빠는 왜 가족을 그렇게 믿었을까? 그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매일 저녁, 퇴근 후 부엌에서 요리를 도왔고 내 숙제를 봐주었다. 수연아, 가족이 제일 중요해. 그의 말은 이제 독이 되었다. 법정에 도착했다. 오빠가 수갑을 찬 채 서 있었다. 그의 눈이 나를 피했다. 판사가 문서를 읽었다. 피고인 김민준, 도박 및 사기 혐의로 변호사가 변명했다. 가족의 압박 때문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압박. 아빠를 죽인 게 압박이야.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나를 제지했지만 내 말은 퍼졌다. 오빠는 고개를 떨구었다. 유죄 판결. 5년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가족분, 심경은.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건 시작입니다. 가족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인터뷰가 TV에 나왔다. 제목, 배신의 가족, 딸의 복수, 시청률이 치솟았다. 갑자기 나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다. 그냥 그들이 아파야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전화가 왔다. 이모였다. 수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을 망치려 해. 나는 웃었다. 이모, 아빠 생일에 왜 안 왔어?
23인분 준비했는데 침묵이 흘렀다. 그건 바빠서 아빠를 버린 거? 이모의 뇌물 사건, 내가 증거 제출할게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이모의 회사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이제 홀로였다. 하지만 그 홀로움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아빠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다. 그 안에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다. 우리 가족의 웃는 얼굴. 엄마의 미소, 오빠의 장난기. 아빠의 따뜻한 눈빛. 나는 사진을 찢었다. 이게 가짜였어. 하지만 손이 떨렸다. 정말 가짜였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피어올랐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아빠가 부엌에 서서 23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수연아, 용서가 복수가 아니야. 그는 말했다. 나는 소리쳤다. 아빠, 그럼 왜 나 혼자 남겨두셨어?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슬이 되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다음 타겟은 삼촌. 그의 사무실은 여의도의 고층 빌딩. 나는 비서로 위장에 들어갔다. 삼촌님, 생일 선물입니다. 상자를 건네며 USB를 슬쩍 넣었다. 그 안에 뇌물거래 영상.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지? 아빠의 노트에서요.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린 거. 그는 책상을 두드렸다. 수연아, 돈 줄게. 얼마든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아빠의 명예예요. 그날 삼촌은 자진 퇴사했다. 뉴스, 여의도 재벌가, 내부 비리 폭로. 가족의 네트워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고통도 깊어졌다. 밤마다 불면증이 왔다. 이게 공평한가? 나는 자문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한강 다리 위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아래로 흐르는 강물처럼 내 감정이 흘렀다. 복수 끝에 무엇이 남을까? 빈 껍데기.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김수연 씨. 당신 아버지의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유언장. 아빠가 숨긴 게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종로의 오래된 건물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치며 말했다. 김수연 씨, 당신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아빠의 필체가 보였다. 수연아, 엄마와 오빠를 용서해. 그들은 약했어. 가족은 용서로 이어지는 법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용서. 그들이 아빠를 죽였는데?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재산은 당신에게 갑니다. 조건이 있어요. 가족을 용서하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나는 봉투를 찢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은 배신자예요.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결심했다. 유언을 무시할 거야. 법정에서 싸울 거야.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가족의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김씨 가문의 몰락, 댓글들, 딸이 너무 잔인해. 가족을 파괴하다니.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아빠의 장례식. 엄마는 검은 옷을 입고 울었지만 그날 밤 연인과 전화했다. 나는 들었다. 오빠는 자빠가 왜 그렇게 일했어? 우리 탓 아냐? 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나는 변했다. 학교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전전하며 그들을 지켜봤다. 이제 복수의 고리가 좁혀졌다. 마지막 타겟은 친척들 모임. 나는 초대장을 보냈다. 아빠 기념식.
23인분 준비됐어요. 그들은 왔다. 공포에 질려. 테이블 주위에 앉은 그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음식을 내밀었다. 먹어요. 아빠가 좋아하던 거예요. 삼촌이 떨며 물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돈 줄게. 나는 편지를 하나씩 나눠줬다. 각자의 비밀. 이게 아빠의 생일 선물이야. 진실, 법정이 다시 열릴 거야. 집단 소송. 그들은 울부짖었다. 우리가 왜 아빠를 버렸지? 나는 대답했다. 이기심 때문이야. 가족이 아니라 자신만 생각했으니까. 모임이 끝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 음식 찌꺼기. 눈물이 떨어졌다. 아빠, 미안해. 당신 유언대로 못했어요.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오빠였다. 출소된 모양이었다. 수연아, 나랑 같이 가자. 새로 시작하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 내가 가족을 망쳤어. 오빠는 무릎 꿇었다. 아빠 죽음 내 탓이야. 용서해줄래? 나는 칼을 들었다. 아니, 상상의 칼 용서. 그게 복수의 끝이야. 그는 울었다. 우리는 포옹했다. 처음으로. 하지만 그 포옹은 차가웠다. 신뢰가 깨진 후의 포옹. 다음 날 뉴스가 떴다. 김씨 가문, 화해의 신호. 하지만 나는 알았다. 화해가 아니라 전쟁의 휴전. 내 마음속 증오는 여전했다. 서울의 눈이 더 내렸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나 자신과의 싸움. 엄마가 연락 왔다. 수연아, 만나자.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미안해. 아빠 사랑했어. 하지만 약했어. 나는 물었다. 왜 생일에 안 왔어? 두려웠어. 내 복수가 나는 웃었다. 그럼 이제 어때?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하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엄마 카페를 나서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아니, 공허를. 복수가 나를 빈 껍데기로 만들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법정 싸움이 계속되었다. 유언장 때문에 재산 분쟁. 변호사가 말했다. 수연 씨, 포기하세요. 가족이 이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의 뜻을 내가 지킬게요. 오빠가 감방에서 편지를 보냈다. 수연아, 나 없이 살아. 하지만 용서해.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울었다. 오빠는 변했다. 도박을 끊고 책을 읽는다고 했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 말에 내 심장이 흔들렸다.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친척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화해의 자리. 그들은 고개 숙였다. 수연아, 잘못했어. 삼촌이 말했다. 돈 돌려줄게. 아빠 몫으로 나는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모가 대답했다. 내 복수가 우리를 깨웠어. 가족의 의미를.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23인분의 음식. 이번엔 모두 먹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웃음은 가짜였다. 속으로는 증오가 꿈틀거렸다. 이게 진짜 화화인가? 식사가 끝난 후 나는 몰래 증거를 제출했다. 마지막 폭로. 삼촌의 뇌물이 더 있었다. 뉴스, 김씨 가문, 추가 비리. 그들은 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나를 탓하지 않았다. 오빠가 전화했다. 수연아, 왜? 나는 말했다. 공평하게. 아빠를 위해. 그날 밤 나는 한강에 갔다.
물소리가 들렸다. 아빠, 이게 맞아. 바람이 대답했다.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다. 엄마였다. 수연아, 나도 포기할게. 재산 다 내 거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 혼자 아파하지 마. 우리는 포옹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용서와 증오 사이 나는 결정했다. 재산을 기부할 거야?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 가족의 배신을 극복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속에 오빠가 출소했다. 우리는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아 추억을 나눴다. 수연아, 미안해. 그는 말했다. 나는 손을 잡았다. 나도. 하지만 잊지 마, 아픔을. 서울의 여름이 더웠다. 땀이 흘렀다. 나는 새 일자리를 찾았다. 요리사, 아빠의 레시피로. 레스토랑에서 23인분의 특별 메뉴를 만들었다. 손님들이 칭찬했다. 이 맛, 가족의 맛이네요. 나는 웃었다. 진짜로.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아빠의 죽음 장면, 오빠의 도박, 엄마의 배신. 나는 깨서 울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 영원히. 가을 잎이 떨어졌다. 재단 설립식이 열렸다. 서울시청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수연 씨, 복수에서 용서로.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빠의 죽음은 배신이었어요. 하지만 용서가 가족을 살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엄마와 오빠가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미소가 어색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식사를 했다. 5인분, 작지만 따뜻했다. 오빠가 말했다. 수연아, 고마워. 나 다시 시작할게. 엄마가 덧붙였다. 우리 다시 가족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정말 가능할까? 그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내 복수가 우리를 죽였어. 누군가의 글씨. 친척 중 하나. 나는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이 피어올랐다. 밤에 창밖 그림자가 보였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 파라노이아인가. 나는 칼을 쥐었다. 다음 날 사고가 났다. 엄마의 차가 추돌. 가벼운 부상. 하지만 편지가 또 왔다. 다음은 너야. 공포가 나를 삼켰다. 오빠가 말했다. 수연아, 그만해. 이게 끝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복수의 대가.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삼촌의 지시. 복수로 망한 우리를 용서 안 해. 그는 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내 탓이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갔어. 나는 자책했다. 한강에서 나는 아빠의 사진을 띄웠다. 아빠, 용서해. 이 물결이 사진을 삼켰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진짜로.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모였다. 선물을 주고받았다. 웃음이 들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용했다. 복수는 끝났다. 용서가 시작되었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의 불꽃놀이. 나는 지붕 위에 서서 보았다. 가족이 아래에서 기다렸다. 수연아, 내려와. 오빠의 목소리. 나는 내려갔다. 포옹. 따뜻했다. 재단이 성공했다. 아이들이 아빠의 이름으로 공부했다. 나는 요리책을 썼다. 23인분의 사랑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배신은 아프지만 용서는 강해져. 엄마와 오빠, 우리는 새 집에 살았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행복했다. 밤에 꿈이 왔다. 아빠가 웃었다. 잘했어, 수연아. 복수는 잊혔다. 사랑이 채웠다.
하지만 가끔 테이블 위 23인분의 빈자리가 떠올랐다. 그 빈자리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